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식시장이 참 어렵거든요. 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데 이럴 때는 수비를 좀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해서 일단 잘 버티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가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3% 플러스, 코스닥은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도 8.9% 플러스인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이 그나마 이제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달 들어서 S&P 500, 나스닥 모두 5%대 전후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올해 봤을 때 마이너스 7.8%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3.5%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물론 이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각자의 또 대응 방식이 다르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을 대비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은 채권 베이스 종목들하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로 비중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종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PDI 같은 이렇게 채권 베이스의 종목, GOF 같은 종목에 이제 비중을 좀 높여 놓은 거고 SCHD도 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안정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확대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지금 이렇게 V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커버드 콜 상품들의 비중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 그래도 이제 하락할 때 옵션 프리미엄을 먼저 수취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 방어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커버드 콜 종목들의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놨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한 5%밖에 안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제 15%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러니까 난국을 헤쳐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전환할 거여서 비중을 좀 바꿀 건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주로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IRP 쪽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커버드콜 상품의 비중을 이제 높여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커버드콜 상품이 하락 방어를 잘 할까에 대한 의문인데요. 지난주 이제 주말에 리노클럽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거 비교하는 거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이트는 펀 ETF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ETF 체크라는 사이트로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단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하고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코덱스의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과 타이거의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렇게 네 종목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1월 7일부터 비교를 해놨는데 왜냐면 이제 이 종목이 아마 1월 7일부터 나온 거여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장이 있었으니까 그때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하늘색이 지금 이제 S&P 500이거든요. 좀 숨어 있기는 한데 이 두 개 S&P 500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덱스가 마이너스 5.81% 그리고 타이거가 5.83%거든요. 그러니까 뭐 0.02%니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조금 코덱스가 우위에 있지만 뭐 그렇게 대세를 가를 만한 차이는 아니까 그런가 보다 뭐 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여기에 지금 이 차트에 같이 숨겨져 있거든요. 마이너스 5.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주가 마이너스 5.83%인데 커버드 콜이 5.7%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코덱스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5%라서 이 두 종목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거의 2%를 여기는 이제 방어를 해준 거거든요. 2% 이상 이 종목보다 이제 그러니까 성과를 더 내준 거죠. 본주 대비해서는 한 2.1% 정도를 방어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드 콜로 미리 프리미엄을 수취했다는 거는 이제 그런 방어력을 보여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쫙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 S&P 500 코덱스 숫자인 거고요. 뭐 이렇게 그냥 1개월, 3개월 이렇게만 놓고 봐도 차이가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7% 넘는, 요건 뭐 두 개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5.27이고 여기는 7.0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2.7%가 지금 차이가 나버리는데 한 달 동안 이게 맞아?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ETF 체크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뭐 총보수의 차이 이런 건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1개월간의 수익률이 타이거 S&P 500은 6.93 마이너스고 코덱스는 6.92니까 뭐 이건 큰 차이가 없다고 치는데,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 6.63이거든요. 그러니까 0.3%밖에 방어를 못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4.76이어서 이 두 종목만 비교를 해도 거의 2%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하여튼 네. 차트를 봐도 이제 확 벌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 한 달 거를 비교해 보면 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코덱스는 이제 좀 방어를 해줬는데 타이거는 전혀 방어를 못하고 있는. 이제 출시된 날짜가 좀 달라서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이 차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없어서 제가 이제 퍼니 TF에서 봤던 건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또 이거 S&P 500만 이런가? 나스닥은 어떻지 하고 나스닥을 또 봤어요. 근데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올해부터 한번 봤는데 이 끝에 가봤더니 나스닥이 이제 7.33%, 코덱스는 마이너스 7.33%, 타이거는 마이너스 7.3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0.02%뭐 코덱스가 우위입니다. 뭐 이건 근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타이거의 커버드 콜은 7.19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0.1 몇, 16 뭐 이 정도밖에 방어를 못 해줬어요. 근데 코덱스 거의 이제 커버드 콜은 4.6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거의 석 달, 두 달 반 사이에 이렇게 거의 3%, 2.5% 정도 이상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난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럴 거면은 커버드 콜로 방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들고 있고 차라리 싸졌을 때 많이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3개월로 놓고 봐도 여기 지금 여긴 7.5%, 여긴 10%니까 뭐 여기서는 사실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예.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ETF 체크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더니 여기도 보면은 네, 똑같더라고요. 1개월에 이제 뭐 10.38, 뭐 37, 뭐 이건 그렇고 여기도 10.11, 뭐 별로 줄어든 게 없죠. 근데 여기는 7%. 그러니까 여기 거의 3%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단순히 OTM이고 그렇지 않고 둘 다 데일리 커버드 콜이잖아요. 여기 이제 타겟 데일리 커버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겟이 없는 그냥 이제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게 이제 배당률이 조금 높거든요. 그걸로 방어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운용 역량 차이가 수익률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종목의 조합일 경우에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 S&P 500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래도 뭐 중소운용사든 뭐 이런 데들도 아이디어를 잘 내서 뭐 테마를 잘 잡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갈 수 있어요. 종목의 조합만 하는 경우. 근데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콜옵션의 매도 타이밍이나 운용 전략, 운용 방식 등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수시로 좀 성과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운용사들이 잘 하고 있는지, 내 돈을 잘 관리해주고 있는지 항상 좀 관심을 갖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인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저는 좀 뭐가 이상한데 제가 뭔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런 장에서 그 두 상품의 차이가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 저는 처음에 타이거의 커버드 콜 상품이 이제 올라갈 때 잘 따라가더라고요. 지수를 잘 그러니까 본주를 잘 따라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떨어질 때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고 뭐야 이거 커버드 콜 맞아?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